안녕하세요. 2025 베거시티 K 카페 챔피언십 심사위원장 안태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등록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응원의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대회에 대해서 준비하실 것들과 또 메뉴 구성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 시간 10분이 있고 또 시연 시간 10분이 있고 이 10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고, 시연 시간 10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5가지 메뉴를 만듭니다. 그 5가지 메뉴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메뉴, 첫 번째 메뉴는 따뜻한 커피가 들어간 한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실 때 대회장에 준비된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해서 커피를 추출합니다. 커피는 여러분들께서 원두는 직접 가져오신 그 매장에 사용하는 그 커피로 사용하시면 되고, 반드시 그 커피를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을 해서 추출해서 그 커피로 여러분들께서 메뉴를 만드시면 됩니다. 메뉴를 만드실 때 구성되는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우유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후원사가 제공하는 우유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럽과 소스 같은 부재료들, 이것은 베버시티에서 제공하는 기본 재료들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재료들이 없을 경우에, 공통적으로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하실 때 이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공병에 담아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공병에 담아 오실 때 A 메뉴에 어떤 재료라고 부착을 해서 표기를 하셔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 메뉴, 아이스 커피입니다. 이 아이스 커피도 마찬가지로 한 메뉴처럼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오신 원두를 사용을 하셔서 메뉴를 만들면 됩니다. 반드시 아이스 메뉴에 되고, 또 첨가하는 재료는 아까 A 메뉴와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재료들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그 외의 재료들이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공병에다가 가져오시고 해당 그 메뉴, 그 다음에 재료들, 요것들을 표기를 해서 공병에 부착하셔서 가져오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 메뉴입니다. C 메뉴는 블렌더를 이용한 아이스 메뉴입니다. 커피를 첨가하셔도 되기도 하고 커피를 첨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무조건 블렌더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준비 시간에 준비한 그 재료들을 준비한 것들을 시연 시간에 사용할 블렌더에다가 미리 재료들을 넣어 두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계량을 하거나 재료들 준비할 때는, 준비 시간 준비할 때는 반드시 블렌더가 아니라 다른 용기에 준비를 하셨다가 시연 시간에 시작하게 되면 그때 블렌더에 넣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재료가 아닌 것들을 준비하실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병에 담아 오시고 반드시 표기사항을 부착을 하셔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메뉴인 D 메뉴인데, 이 D 메뉴는 베버의 잔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만들었는데, 이 베버의 잔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음료가 됐든 아이스 음료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단 베버시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재료들을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회사, 타 회사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고 무조건 베버시티에서 제공되는 재료들만 이용을 해서 그 메뉴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베버시티의 재료들 중에서 첨가할 수 있는 것들은 동일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버시티 제품을 이용을 해서 베버전을 만드는데 동일한 시럽 또는 소스에 과일 또는 과일청을 만드실 경우에는 그것은 첨가해도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망고 시럽을 넣는데 망고 과일을 여러분들이 같이 넣거나 내지는 망고 청을 만들거나 이렇게 동일한 제품이 들어갔을 경우에 해당되는 과일은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버시티가 제공하는 재료들만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메뉴를 구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메뉴, 이 메뉴인데 이것은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시그니처 메뉴는 제약이 없습니다. 즉 제약도 없고 제한도 없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판매하는 시그니처 음료가 됐든 내지는 이번 기회에 시그니처 음료를 여러분들이 만드신 것을 가져오셔도 되고, 이때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꼭 150T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T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공병에 담으셔서 부착만 하셔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용하는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대회장에서 사용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갖고 사용해도 되기도 하고, 내지는 여러분들 매장에서 준비해온 브루잉 커피라든가 더치커피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인스턴트 커피까지도 제한이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그니처 음료는 여러분들 크게 제약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료 또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매장에서 출시할 그런 메뉴를 구성해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시그니처 음료에서 저희 후원사 제품이 아닌 것들을 준비하실 경우에는 공병에 담으셔서 표기를 하셔가지고 가져오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메뉴에 대해서 구성을 설명드렸고, 여러분들이 이 메뉴를 구성하심에 있어서 또 내지는 준비하심에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내지는 저희 심사위원단이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대회 때 시연할 때 저희가 평가하는 주요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메뉴 구성하거나 또 대회 나가실 때 조금 참조하시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크게 저희가 5가지 정도를 체크를 하는데, 첫 번째 음료의 디자인입니다. 시각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때 조금 여러분들께 생각하셔야 될 게, 시각적인 디자인이 좋으면 무조건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음료에 맞게끔 마시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을 들 수 있게끔만 구성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음료에 조금 불필요한 재료들을 너무나 많이 디피를 하거나 디자인을 해가지고 오히려 맛에 영향을 나쁘게 주거나 내지는 불필요한 재료들로 오히려 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메뉴에 합당한 디자인에 맞춰서 평가단이, 심사위원이 마실 때 이것은 참 디자인이 간단하지만 마시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으니 이 정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료의 맛입니다. 음료를 마셨을 때 긍정적인 맛들이 많은 것들이 일단은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긍정적인 맛이 많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맛이 상대적으로 또 많이 따라오게 되면 이 역시도 사실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맛이 단조롭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이 좋은 음료라고 저희는 평가를 할 것이고, 또 여기에 맞춰서 적정한 온도의 음료를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마셨을 때 질감과 농도 같은 것들이 적정하면 맛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료의 향입니다. 음료를 마시기 전에 코로 느끼는 아로마와 그 다음에 음료를 마셨을 때 입에서 느껴지는 플레이버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긍정적인 향들이 많고 부정적인 향이 적거나 없을 때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부정적인 향이 적게 또는 없게 구성을 하시는 것이 그 음료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향들을 참고하셔서 좋은 향을 잘 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료의 조합입니다. 재료의 배합들, 그 다음에 음료의 맛과 향이 균형 있게 조화롭게 구성이 됐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서비스, 출전하는 매장의 바리스타들의 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청결하고 깔끔하고, 그 다음에 제공되는 메뉴의 잔에 대해서도 청결을 잘 유지를 하고, 또 심사위원에게 메뉴를 제공할 때 참가 매장의 바리스타들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서비스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이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긴 하지만 결국은 매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심사위원은 결국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메뉴를 구성할 때 또 준비하실 때 조금 더 첨가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5가지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점수가 부여가 되는데 결국은 종합적인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음료에 대해서 가치성을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메뉴는 알코올을 첨가하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메뉴를 구성하면 그 메뉴는 저희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페널티가 부여될 것이기 때문에 알코올이 첨가된 것들은 가급적이면 재료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메뉴의 음료 베이스는 매장에서 혼합해서 재료를 준비해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메뉴를 됐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다 배합을 해온 상태에서 시원시원에 바로 그것을 갖고 커피와 섞든지 블렌드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모든 재료들을 혼합해서 미리 준비해 오시면 되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회장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재료들은 다 구비가 됐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재료들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여러분들께서 뭐 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베이스로 해서 섞어 올 수밖에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운영팀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받으시고, 내지는 운영팀에서 그 부분을 승인했을 경우에는 그 만드는 과정을 동영상을 촬영하셔서 대회에 오셨을 때 심사위원에게 준비 시간 전에 확인을 한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회장 기본 제공 제품은 현장에 준비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계량해 오거나 혼합해 오지 마시고 대회장에서 재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계량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5가지 메뉴를 만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후원사들 제품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외의 재료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공병에 담아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공병에 담아 오실 경우에는 그 공병에다가 어떤 메뉴인지, 예를 들어서 A 메뉴면 A 메뉴, B 메뉴면 B 메뉴처럼 메뉴에 사용하는 것들을 표기를 하시고 어떤 재료인지도 표기를 하셔서 그 공병에 부착해서 갖고 오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회장에서 제공하는 우유 제품 말고 식물성 유제품도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유제품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재료들 중에서 식물성 유제품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 식물성 유제품을 공병에 담아 오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베버에이잔 같은 경우에 D메뉴 베버에이잔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직 베버시티에서 제공되는 기본 재료들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음료를 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의 깊게 생각하시고 메뉴를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때 베버시티를 이용한 베버에이잔 같은 경우는 맛에 영향을 주는 티백 사용은 불가하고, 또한 색소, 향이라든가 맛이 있는 색소는 사용할 수가 없고 향과 맛이 없는 색소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달걀이라든가 연유라든가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첨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메뉴에 토핑하고 음료 장식은 제한이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너무 과해서 어떻게 보면 음료의 본질에 해를 주거나 또 불필요한 그런 장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들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발휘하기보다도 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장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음료 본질에 맞춰서 그런 장식과 DP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음은 대회장에서 후원하는 제빙기 얼음을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시그니처 음료일 경우에 부득이하게 각얼음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얼음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그니처 메뉴에서는
차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신 그 얼음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메뉴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평가의 방법이라든가 메뉴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출전하시게 되면 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대회장에 오시게 되면 30분 전에 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해진 대기실 또는 운영진이 정한 대기 장소에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각각 출전 매장에 시간표 내지는 대진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장에 언제 출전하는지 잘 꼼꼼히 확인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혹시나 중간에 변동이 있게 되면 저희 스태프 또는 운영팀에서 또 중간중간에 공지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가급적이면 대기실에 거절하지 말고 출전하기 전까지는 대기실에서 잘 준비하시고 특별한 어떤 변동사항이든가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시간 10분이 주어지는데요. 일단은 준비시간 전에 저희 스태프 또는 운영팀이 여러분들이 무대에 오실 수 있게끔 먼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무대에 오셔서 가져온 집기들이라든가 또 재료들 같은 경우들을 준비하실 바에 일단 기본적으로 올려놓고 배치만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준비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지고 오신 기물들을 단지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편하게 그냥 기물만 갖고 오시면 되는 거고, 혹시나 이때 같이 동행하는 서포터 또는 매장 직원들이 같이 짐을 옮길 때 도와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짐만 옮겨주시고 바로 퇴장하셔야 됩니다. 준비 시간까지 내지는 퇴장 안 하시고 계시게 되면 해당 매장 같은 경우는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서포터스 같은 경우에는 짐만 이동시켜 주시고 바로 퇴장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 시간 사회자 또는 심사위원이 준비 시간 시작하세요와 동시에 준비 시간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시간은 10분이 시작이 되고, 이때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라인드 세팅이라든가 추출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량을 하고 재료들을 준비를 하고 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때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챙겨온 잔이라든가 블렌더 볼에 얼음이라든가 재료들을 미리 넣어두시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준비 시간은 실질적으로 매장 카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본격적으로 영업하기 전인 준비 시간입니다. 이때 준비 시간은 대회장 준비 시간과 대회 준비 시간과 카페의 준비 시간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매장에서 영업하기 전에 손님을 받기 전에 준비하는 작업처럼 대회 때도 마찬가지로 준비 시간인 것은 시연 시간 전에 준비하는 작업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갖고 오신 재료를 준비를 하심에 있어서 블렌더 볼이라든가 또 사용하는 커피 잔 또는 음료의 잔에 미리 재료를 넣어 두시거나 하시면 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공병에 담아온 것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재료들 말고 공병에 담아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옆에 테크니컬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에게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회장 내 혹시나 여러분들께 준비 시간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구들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손을 들고 심사위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 시간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동작을 그만 멈추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마시고 대기하시고 시연 시간 전까지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연 시간, 시연 시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연 시간은 10분입니다. 경연 시간은 매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영업 시간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가지 메뉴를 만드는데 이때 5가지 메뉴에 대해서는 순서는 여러분들께서 A 메뉴를 먼저 만들든 다른 B 메뉴를 먼저 만들든 만드는 순서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연 시간 내에
적절하게 만들 수 있는 메뉴들을 잘 조합을 하셔가지고 시간을 잘 배분하셔서 메뉴 순서를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영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60초까지, 즉 1분까지 추가 시간을 저희가 드리는데, 이때 시간이 경과될수록 평가는 총점에서 감점이 됩니다. 경연 중에 장비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에게 요청하면 되는데, 출전 매장의 바리스타의 어떤 사용 미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은 심사위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준비해온 재료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점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메뉴를 완성했을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메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공할 때 메뉴에 대한 순서도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시간이 시연 시간이 종료되는 시간은 심사위원에게 제공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든 5가지 메뉴가 심사위원에게 제공하기 전에 트레이, 즉 쟁반에 세팅됐을 때의 시간을 종료 시간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시간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5가지 메뉴를 다 준비를 해놓고선 심사위원에게 빨리 제공하려고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고, 트레이에 5가지 메뉴가 준비된 시간이 종료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시간을 잘 참조하셔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종료가 됐을 경우에 추가 시간까지 60초가 지났을 때도 만약에 5가지 메뉴가 미완성됐다 하더라도 시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 미완성된 메뉴도 심사위원에게 모두 제공하시면 됩니다. 즉, 완성된 메뉴 또는 미완성된 메뉴, 시간이 종료되면 모두 다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영 시간이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정리입니다. 정리는 카페 매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마감 시간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때 여러분들이 갖고 온 기물들이라든가 재료들을 갖고 오시기 전의 상태로 무대, 바를 구성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원상태로 만드시면 될 겁니다. 이때 저희가 스태프분들이 또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급히 빠르게 마감을 하고 정리할 생각하지 마시고 원활하게 그냥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시간은 따로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 시간과 또 경연 시간, 대회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경연을 하고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너먼트 대회가 아니라 전수제로 운영을 하는 그런 대회를 이번에 하는데, 만약에 동점자가 동일하게 다수가 나왔을 경우에 그 동점자 처리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전 매장의 순위를 결정할 때 동점일 경우에 첫 번째는 재료에 대해서 부족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미완성 메뉴에 대해서도 체크를 합니다. 이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시연 시간에 대해서 시연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선순위에 해당됩니다. 3순위, 4순위 같은 경우에 메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사평 또는 디브리핑 요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전 매장은 해당 메뉴에 대해서 심사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대회가 끝났을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디브리핑을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의 사무국에 요청을 하거나 운영팀에 요청을 하게 되면 심사에 대한 디브리핑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단 대회 중에 심사위원에게 코칭과 같은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뉴 구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대회 출전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를 하시고 대회 때 여러분의 즐거운 마음과
또 좋은 성과가 있게끔 저희가 많이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대회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